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출제순위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여러 책이나 수험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4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는데요. 첫 번째, 역사라는 건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사건의 나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아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어차피 과거의 일을 우리가 답습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시대 구분이라든지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지리적인 것도 함께 공부해야 되겠죠. 지도라는 걸 빼놓고는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리를 공부할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장소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공간에서 누가 활동하고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어떤 단체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정도는 아셔야 하죠. 시간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인데요. 역사라는 게 아무리 흐름과 방향성이 있고 발전하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인물의 영웅, 개인의 영웅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주도했던 인물이나 세력 같은 것도 꼼꼼히 연결해서 아셔야 합니다. 주도 세력. 누가 했냐? 자,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어디서 언제 했는지 요걸 유기적으로 잘 아시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그 의미와 역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항상 공부를 해왔습니다. 쭉. 그죠? 순서대로 선사시대, 고대사회, 중세, 고려, 그리고 근세, 조선, 그리고 근현대사까지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긴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선택했던 교재는 약간 특별합니다. 우리 구급 공무원 역사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저러한 역사를 우선 우리는 출제 방향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역사 재밌어요.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또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붙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붙기 위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수험생활 오래 하면 엄청 페인되죠.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교양으로, 취미로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 방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딱 20문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 있고 깊은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딱딱딱 찍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고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뭐 원인 결과를 찾겠다고, 뭐 조그만 거에 집착해가지고, 이거 안 해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우리의 한국사, 출제순위 한국사입니다. 자, 주명진 선생님이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이런 다양한 구급 공무원 시험을 망라해서 문제를 분석하셔가지고 출제가 많이 된 빈도 수대로 엮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19번 출제가 됐고요. 2순위 같은 경우도 17번 정도? 1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앞부분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처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다. 한국사는 나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뭐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나는 이제 흐름과 맥락을 다 완벽히 알고 있어. 근데 순서대로 공부하려니까 너무 지루하고 뭐가 중요한지 중요도를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난 이번 시험에 끝을 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 출제 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포션을 달리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죠. 네,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출제 방향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요. 1순위부터 50순위까지 정도는 그냥 문제 밭이에요.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는 통사에 익숙해져 있죠. 통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흐름과 맥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흐름이나 뭐 암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본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가 있죠. 그 한국사 교과서를 통독을 한번 하시고 정독을 한번 하시던가 아니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대중적인 역사서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국사 통론이나 개론서 같은 거 한 권 정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꼼꼼하게 이제 차근차근 한국사를 준비하시려면 흐름과 맥에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몫이라는 거 좀 기대할게요. 그러고도 당연히 매번 까먹지요. 그래서 정리가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흐름과 맥락을 틈틈이 잡아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정리를 잘합니다. 요약과 정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줄줄 읽는 것밖에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내용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는 잘해서 여러분들께 틈틈이 흐름과 맥락을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제 암기예요. 역사는 암기 과목이죠. 역사는 암기 과목이에요. 누가 뭐래도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랑 수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영어도 영어 단어랑 수거 많이 외우면 점수가 높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수학도 수학 공식 외워야 되고요. 암기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역사는 너무 비슷한 게 많고 너무 분량이 방대하다. 이게 약간 차이점이죠. 그래서 참 많이 지쳐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 역사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을 막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굉장히 시간 싸움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20문제를 팍팍팍팍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빨리 풀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영어를 푸는 거예요. 수학을 풀든가. 그래서 우리 배신하지 않는 고득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개, 2개 이상 틀리시면 좀 힘듭니다. 다 맞으셔야 돼요. 뭐 문제 출제 방향이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만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한 문제 정도 놓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80점 이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아니한 생각이에요.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암기에 제일 좋은 건 저는 오답 노트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많이 푸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다 사서 푸세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틀리는 문제는 외워도 자꾸 골라 틀려요. 또 틀리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해 두면 막판에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유의해야 될 것을 착착착착 보기가 쉬워요. 100 서브 노트 부럽지 않은 게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들어 두시면 좋겠고요. 유의하실 점이 암기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은 상식을 놓쳐요. 우리 구급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하 수준의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난이도가 상중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 가끔 나오죠. 근데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내가 시험에 너무 집중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온갖 촉과 상식을 동원해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식을 놓치지 않는 순에서 쉽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구급 시험이에요. 쉽게. 아시겠죠? 너무 깊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거나 이러면은 틀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책으로 교재로 출제 방향을 파악을 하시고 흐름과 맥락은 저와 함께 그리고 암기는 여러분이 홈언론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화이팅!